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지금 세간에 LH의 농지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렸던 게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동산은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필수적이면서 우리 인간들의 가슴에 또 투자에 있어서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부동산인데, 오늘은 농지에다가 짓는 농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농막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에다가 이렇게 농막을 지어 놓고 사는 집이 있는데, 원래의 뜻은 이런 농막이 아닙니다. 단지 농사를 짓다가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거기다 농기구를 집어넣고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농막의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농막, 그래서 이렇게 농막을 지어놓고 주변에 농사를 짓는 이런 데 순전히 황토방으로 지어놨다든지, 그래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농막에 대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사의 보조수단인 창고 개념인데,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 푸른 초원 위에 저렇게 농막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농막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농막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기존의 주택이 있으면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려는 분, 주말 농장 개념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휴식과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화된 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농막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농막은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건축법에 따르지도 않고 농지 위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더군다나 비용이나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점점 농막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농막을 보시면 이런 농막은 여기에 먹고 자고 또 거기에다가 화장실까지 또 설거지용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주택용 그런 농막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수요가 많다 보니 조그만 시골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농막을 전문으로 설치해 주는 곳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닌 농사용 창고로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창고입니다. 농막의 면적은 20평방미터 이하여야 되고 6평 정도죠. 높이는 4m 이하, 바닥과 고정이 되면 안 되는 농사 보조용 창고입니다. 바닥과 고정이 안 되는, 고정이 되면 안 되는, 그래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벽이나 창 등의 단열 규정이나 안전, 보일러 설치 등에 대해서 조건 등에서 자유롭습니다. 자, 이게 이제 농막의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편용된 원래의 농막에 농기구를 넣고 잠시 농사했다가 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주거용으로 이렇게 다양한 농막들이 설치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막의 설치는 농지 위에 그대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을 콘크리트 등 기초 기반공사하면 안 됩니다. 또한 농막의 면적 범위를 넘어 데크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든다든지 정원을 만들어 꾸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 기초 공사를 하고 데크를 놓고 정원을 꾸민 농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농막은 하나의 필지 하나에 설치만 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개의 농막을 놓거나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막을 여러 개 놓고
분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양을 이런 것을 길 옆에다 놓고 이렇게 제작해서 분양을 또는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농막하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컨테이너를 연상했지만은 지금은 이와 같이 모양도 다양하고 자재도 다양하게 지어 집보다도 더 화려하게 지어낸 농막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농막은 농사의 보조수단인 창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주택이나 별장처럼 사용이 되다 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고 해당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등 불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막에 대한 단속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사항은 농업용 창고라는 농막의 본래 활용 목적에서 벗어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농작업을 하는 노동자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 농막의 신고 변경을 넘어서 불법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막 이위에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속이 된 농막들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증축하여 사용 중인 농막이 있다면 단속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조그마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 항상 부동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모토로 해서 연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농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농막의 화려함, 농막의 설치 기준이 원래의 목적대로 벗어나서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도시민들이 주택수라든지 또는 농지 위에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서 할 수 있는 농막. 그래서 도심의 이 콘크리트의 그 사유에서 벗어나서 주말이라도 편하게 쉬어서 농막이라도 짓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농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농막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막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2021년도 5월 14일 여러분들에게 농막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